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지가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출생한 생년월일이 인터넷을 보니까 1965년 4월 6일로 돼 있어요. 보통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 양력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음력으로 쓰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양력입니다만은 옛날에 좀 시간이 오래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음력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력생일이냐 음력생일이냐에 따라서 사주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은 양력사주와 음력사주를 놓고 두 가지를 일단은 비교 분석해서 조국 내정자의 사주가 어느 것이 더 맞을 것이냐를 좀 본 다음에 그 사주를 가지고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보면은요, 올해 55세고요, 을사생 뱀띠입니다. 그 다음에 경진월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늦은 봄에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인일주고, 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 아마 사시가 아니겠느냐 해서 신사시로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시는 사주 전체의 운의 흐름하고는 시가 틀려져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했을 때는 사주가 이렇게 바뀌어요. 나이야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을사생 신사월, 그 다음에 경신일, 신사시가 됩니다. 그러면 태어난 날이 경신이냐 경인이냐에 따라 사주의 흐름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력이든 양력이든 똑같이 일간은 경금은 같죠. 사주에서는 태어난 날의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간 글자, 즉 이 경금일자를 사주의 주체 또는 아신, 내몽 이렇게 해서 이 경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이든 양력이든 같은 경금인데 바로 밑에 있는 글자가 경인이냐 경신인이냐에 따라 이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신인 경우에 이 기본적인 조국 내정자의 사주적인 특성은 어떠냐? 이 경인이라는 글자는요, 경금은 이 양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센 기운이고요. 인목은 양목입니다.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쇳덩어리가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경금이 지탱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주를 절지라고 그럽니다. 이건 절지에 놓여 있어서 경금이 힘을 받기가 힘든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십신으로 봤을 때 편재라는 글자인데 편재는 여자, 부인 또는 큰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인일주들의 어떤 특성은 일단은 재물, 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인일주들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경인일주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주가 경인일주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경신일주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위에 있는 색깔과 밑에 있는 색깔이 같이 하얀색이죠. 경신. 이거는 천간도 양금이고 지지도 양금입니다. 이 신금이죠, 이게. 이런 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른바 이제 록을 깔았다. 똑같은 글자를 밑에다 깔아 놓은 거죠. 이걸 십신으로 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천부지지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천간 위에 있는 글자와 밑에 있는 글자의 기운이 똑같은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생각과 행동이 같아요. 생각이 어느 한쪽이라면 행동도 같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비견이라는 거는 어깨견자에다 나란할 비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여자가 아닌 남자, 동성이죠. 이성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비견을 깐 일주의 특성은 공익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거는 대중적,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신일주들은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장사는 잘 못합니다. 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 이런 거를 좋아하지 돈을 추구하고 이런 사주는 아니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조국 내정자의 일주가 경인이겠느냐 경신이냐 보면은 저는 현재 그분의 상황을 살펴볼 때는 경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사주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신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일주에 따라서 운의 해석이 좀 틀려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운의 흐름을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이슈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주를 보면은요, 경신이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했고, 옆에 보면은 신금, 양쪽에 신금이 있어요. 이 신금은 음금입니다. 음금. 그러니까 주변에 이 신금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친구, 후배 또는 제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같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화라는 불기운이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불기운인데 사실은 이 속에는 금기운이 또 숨어 있는 글자라고 해요. 근데 이 경신일주는요, 사주에 불기운이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은 이 단련되지 않은 금입니다. 원석과 같다고 그래요. 신금은 여기는 매울신, 이 신금은 가공된 금이라고 하는데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금인데 금을 가공하려면 불기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화라는 글자는 이 평관, 칠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권력직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은 아니죠.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조국 내정자가 법무장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게 민정 그 수석이었죠. 이게 다 권한, 권력이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그 오행 중에서 까만색이 안 보이죠. 바탕색이 까만색. 근데 없는 건 아니고 요 신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이 사주에서 식상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뜻하는데 그런 재능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여기에 있는 을, 이게 목인데 이게 재물로 보는데 재물이 이렇게 정제로 떠 있는 사람들은 횡재라든가 큰 돈이라든가 이런 욕심이 없는 사주라고 그럽니다. 얘는. 네. 만약에 이분이 그 경인일주처럼 편제를 깔고 있다면은 교수나 어떤 또는 그 공직보다는 사업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팔자 8글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는 어떤 현상은 이 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운의 종류가 뭐 오늘의 운, 이달의 운, 그 다음에 올해의 운.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은 보통 사람들이 대운이 들어왔습니까? 이게 좋은 대운이 아니라 이거는 큰 대자를 써서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간의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국 내정자의 대운은 10살 단위로 변하고 있어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현재 55살이기 때문에 현재 병자 대운에 놓여 있는 거죠. 병자 대운에. 자, 그러면 지나간 사건을 보고 운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이 사주가 맞는가를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조국 내정자의 양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2년에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해서 석사를 수료했고, 그 다음에 쭉 서울대 법대 박사 수료,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울산대학교 법대 전임 강사를 시작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힘들었던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인터넷에도 요즘에 기사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산호맹 관련으로 구속해서 집행유예가 된 해가 1993년입니다. 그러면 1993년에 운이 어땠느냐? 이게 1993년은 20대 기묘 대운의 마지막 해죠. 개유년입니다, 이 해가. 근데 이 개유년은 상관겁재운입니다. 상관겁재운은 일반적으로 구설수라든가 관제구설, 겁재,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는 해가 1993년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 집행유예가 됐다. 이런 해는, 이런 운은 그럴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려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UC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한 5년 동안 정도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죠. 그러면 1994년에서 99년이라는 것은 이 무인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인대운인데, 이 무인대운은 어떤 운이냐? 이게 무인이라는 운인데요. 일단은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이 신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역마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 들어와 있는 운에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994년에 유학을 떠났다는 것은 역마 기운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30대 편인운이라는 거는 이거는 공부하는 운으로 봅니다. 이런 운에는 편인운에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글자가 들으면서 사주상에 신하고 사란 글자가 있는데 요 세 글자가 합쳐지면 인사신 삼형살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 삼형살이라는 운은 별로 좋은 운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삼형살이 힘든 운이죠. 그런데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했다는 것은 참 공부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게 공부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서 1999년에 귀국해서 울산대 법대 조교수, 잠깐 2000년도에 동국대학교 조교수였죠. 그 다음에 2001년에 모교인 서울대에 와서 조교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40세 대운, 정축대운이 딱 바뀌면 그 해가 2004년이 되는데요. 이 정축대운은 정관정인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을 관인상생운이다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상당히 좋은 기운입니다. 이 경일주는 운에서 불기운이 들어와야 좋은데 정화, 정관과 다음에 50대 때 병화, 평관이 들어오는데 운 흐름이 굉장히 편안한 운이죠. 40대 때가. 그래서 실제 보니까 2004년이
서울대 법대 부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부교수 정도가 돼야 이제 교수로서의 안정권에 들어가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가 정교수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 생활을 잘 한 겁니다. 40대 때. 그러니까 정축이라는 운은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하고 학문적인 이런 일을 구현할 수 있는 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50대 운이 바뀌는데요. 2017년 정유년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된 해죠. 이게 정유운인데 일단 정관운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운이 들어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관운에 이 관운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민정수석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작년은 무술대운인데 편인이 오면은 이런 해는 구설수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일도 열심히 했지만 말도 많은 게 작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019년 7월 달로 이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이제 됐죠. 그래서 과연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요즘에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2019년의 운이 어떤 운이냐. 기해년은 조국 내정자가 을사생 뱀띠이기 때문에요. 이 해라는 글자가 들으면 역마살이 두르는 거죠. 이 역마살이라는 건 뭐냐면 타의에서 어떤 변화, 변동, 이동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리 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내정자로 어떤 지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통과가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 정인 식신이라는 운은요. 정인은 문서, 어떤 윗사람의 도움 이런 글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문서를 받는 운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운은요. 그 다음에 월 운세를 보면은 7월 달이 이 신미월인데 역시 이달에도 인수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그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야당에서는 9월로 늦추려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8월 중에 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조국 내정자의 월 운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양력입니다만은 8월은 이 사주는 이 24절기로 보는 건데요. 8월 8일에서 9월 7일까지를 입추에서 백록까지를 8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8월의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에서 10월 7일까지는 계유월, 그 1993년도에 벌어졌던 그런 계유월의 에너지와 같아요. 상관겁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9월 운은 상당히 조심하고 힘든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8월에 이 청문회를 하면은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고 9월 8일로 넘어가면 불리할 입장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아마도 9월 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19년의 기해년의 기운과 8월의 임신월의 기운을 보면은 일단 통과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정을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남은 달에
조심해야 될 달을 한번 본다면 9월 달이 힘든 달이고요. 이게 이제 내정자가 되든 안 되든 9월 달은 힘들 수 있겠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 것이고,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과로라든가 일이 많아서 힘들 수밖에 없는 달이 9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12월 달 병자월은 편관상관운인데 이때는 건강, 과로, 구설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은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달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2020년 1월 달은 그 입춘이 지나야 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도 기해년으로 보는데, 이 정축월이 되면 뭔가 자리를 이렇게 다지는 달이 안 되겠느냐.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때인가 뭔가 이제 틀이 잡히고,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위상이 제대로 되는 달이 1월일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운을 살펴보면은요, 내년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인데, 내년은 참 만만한 해는 아닙니다. 이 운은 상당히 양면적인 기운이 있어요. 경자년이 비견상관이라는 운인데, 이 운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결집을 시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운을 잘못 써먹으면은 여러 사람한테 욕먹는 그런 구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사주라는 게요, 이 그 기운이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본인이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은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독단적이고 혼자 일방적인 어떤 일을 해 나간다면 많은 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게 내년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 22, 23 이런 운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3년 이후가 60세가 되는 운인데, 60세 운은 을해 운이라고 그래서요. 이 운이 되면 어떤 변화, 위치의 변화, 어떤 하는 일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 운은 그렇게 나쁘다든가 불행한 운은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조국 내정자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1965년 4월 6일이 음력인 경우를 설정을 해놓고 본 사주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음력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국 내정자 사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